테슬라는 근본적으로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증권 앱 켜서 테슬라 주가부터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댓글창이나 커뮤니티 가서 이런 글 찾아보실 겁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 10년 뒤에 10배 간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테슬라 주주분들은 보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 딱 10분만 이성을 찾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피땀 같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조차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혁신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경제 심리학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절대 팔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테슬라는 바퀴 달린 아이폰이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먹었듯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을 OS로 지배할 거라는 믿음. 죄송하지만 이건 경제학적으로 카테고리 오류입니다. 이 상식을 오늘 완전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2년, 3년마다 바꿉니다. 100만원, 200만원 할부로 긁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자동차는요, 한 번 사면 평균 10년을 탑니다. 가격은 5천만원이 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애플은 매년 신제품을 내놓으면 여러분이 줄 서서 사주지만 테슬라는 차를 한 대 팔면 그 고객은 향후 10년 동안 새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드웨어 교체 주기가 너무 깁니다. 소프트웨어 구독으로 돈을 번다고요? 차량 보급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구독 매출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의 전기차 보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차 자체가 안 팔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구독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플랫폼 모델은 하드웨어가 쫙 깔려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혁신 기업의 시그널이 아니라 전형적인 제조업 불황의 신호입니다. 감정을 빼고 계산기를 들어봅시다. 주식시장에는 완벽함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100% 성공했을 때를 가정한 가격이라는 뜻이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를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0%씩 판매량이 늘어야 하고, 두 번째, 자율주행이 내년 안에 완벽하게 완성되어야 하고, 세 번째, 경쟁사들이 다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야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안전마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FSD 승인이 규제 때문에 3년만 늦어진다면, 혹은 중국 전기차가 가격을 20%만 더 낮춘다면, 그 순간 주가는 꿈의 가격에서 현실의 가격으로 추락합니다. 그 낙폭은 마이너스 30% 수준이 아닙니다. PER 50배에서 10배로, 즉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나야 바닥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폭락이 아니라 거품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단어는 폭락이 아니라 바로 이 정상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할까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신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조작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역시 시장이 멍청해 라고 생각하고, 머스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천재의 큰 그림이야 라고 합리화하죠. 더 무서운 건 정체성 융합입니다.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내 주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화를 내고 귀를 막고 악플을 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곳입니다. 자존심 세우려다 잔고가 무너지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 켜면 뭐 검색하십니까? 테슬라 전망, 테슬라 주가 검색하시죠? 그리고 썸네일을 봅니다. 테슬라 위험하다, 당장 팔아라. 아, 뭘 모르는 놈이네, 차단. 테슬라 3년 뒤에 10배 간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지, 역시 전문가네.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내 생각과 같은 정보만 골라먹고 다른 정보는 뱉어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영상만 클릭하니까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테슬라 찬양 영상만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전 세계가 테슬라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다들 좋다는데 왜 주가만 떨어져? 이건 세력의 조작이야. 아니요,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갇힌 알고리즘 감옥 밖의 진짜 세상에서는 이미 냉철한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 좁은 방에 갇혀서 서로 우리는 오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말바꾸기입니다. 처음에 테슬라 살 때 기억하십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50%씩 늘어날 거야 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쌓입니다. 논리가 깨졌죠? 그럼 정상적인 투자자는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야. AI 로봇 회사야.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투자 근거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AI라는 새로운 꿈을 가져옵니다. 만약 AI 거품이 꺼지면요? 아니야, 테슬라는 에너지 회사야. 아니야, 테슬라는 우주 기업이야. 이걸 전문 용어로 꼴대 옮기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냉정하게 묻습니다. 지금 테슬라 매출의 80% 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동차입니다. 로봇, AI, 아직 매출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업의 실적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로또를 손에 쥐고 기도만 하고 있는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종이 조각입니다. 기업의 소유권일 뿐이죠.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서 아이폰 쓰는 사람 보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테슬라 주주들은 다릅니다. 테슬라를 비판하면 마치 나 자신이 욕먹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네가 뭘 알아? 너 공매도 세력이지? 왜 그럴까요? 테슬라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혁신을 알아보는 선구안을 가졌어. 테슬라 주식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내 자존감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악플을 달며 방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어가는 곳입니다. 종교활동은 교회나 절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 신앙심을 가지면 돌아오는 건 깡통 계좌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멘탈에 빙의해서 5가지 구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겠지라는 희망회로를 돌리지만 프로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바로 사후부검입니다. 미래에 망했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지금 찾는 기법이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날짜는 2029년 2월, 3년 뒤입니다. 당신의 계좌는 마이너스 80%가 찍혀 있고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고 친구들은 부동산과 미국 지수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당신만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2026년에 경고를 들었을 때 설마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에 밀릴 줄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가 큰 줄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죄, 그게 3년 뒤 당신을 파산시킨 주범입니다. 이 끔찍한 미래가 생생하게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식은땀 흘려야 정상입니다. 그 공포가 바로 구조조정의 동력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테슬라 팔아서 뭘 사죠? 엔비디아 살까요? 비트코인 살까요? 위험한 주식을 팔아서 또 위험한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입니다. 나심 탈레브의 바벨 전략을 쓰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안전과 극단적인 모험만 남기는 겁니다. 자산의 90%는 초우량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미국 국채나 S&P 500 지수 추종 ETF 같은 곳입니다. 지루해서 싫다고요? 네, 지루해야 돈이 벌립니다. 이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딱 10%만 테슬라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남겨주십시오. 이 10% 없어져도 당신 인생 안 망합니다.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진짜 대박이 나서 10배가 가면 그 10%가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지면 조금 잃고 이기면 크게 먹는 불패의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100%를 위험자산에 넣고 있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러시안 룰렛입니다. 세 번째, 손절 버튼을 못 누르는 가장 큰 이유.
내가 그동안 넣은 돈과 시간이 얼만데 라는 매몰 비용 때문이죠. 회계장부를 다시 쓰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 확정 짓는 것, 그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투자 인생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식시장이라는 대학원에 낸 비싼 등록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 내고 평생 써먹을 리스크 관리법을 배웠다면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팔고 버티다가 마이너스 1억이 되면요. 그건 등록금 내고 학교 안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배운 건 하나도 없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3천만 원짜리 인생 공부를 마쳤다. 이제 졸업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래야 패배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며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뇌과학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테슬라의 변동성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쾌감, 내리면 공포. 이 롤러코스터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 견디는 거죠. 구조조정 기간인 딱 3개월 동안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MTS 삭제하십시오. 유튜브 구독 리스트 청소하십시오. 테슬라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 다 구독 취소하세요. 제 채널만 빼고요. 경제 뉴스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노이즈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매일 시세창 쳐다본다고 주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 오르죠. 우량주에 넣어놓고 앱을 지워버리는 것. 그게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비결이라는 통계는 이미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냥 도망치라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러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금화한 돈을 들고 진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찌라시 영상 말고 회계학 책을 펴고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우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3년 뒤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준비된 실력과 현금으로 바닥에서 쓸어 담으십시오. 지금 물려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건 패배지만 현금 쥐고 공부하며 때를 기다리는 건 전략적 후퇴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와의 싸움은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10%도 안 되는 불리한 전장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모진 소리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뼈를 때리고 상처를 후벼팠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아프셨죠? 하지만 제가 왜 굳이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이런 쓴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진짜 망할 사람은 이런 영상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가슴 한구석에 다시 일어서고 싶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참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끈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자질을 갖추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폐허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IMF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코로나 폭락장 때, 모두가 이제 세상은 끝났다고 절망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했고 그 이후에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성장통이고 과거에 나약했던 나를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탈피의 과정입니다.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겁먹고 도망치는 사람에게서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로. 저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뺏기는 쪽이 아니라 받아내는 쪽에 서 계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눈을 감고 딱 3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뒤 어느 날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증시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속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계좌를 열어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질 때 묵묵히 모아왔던 우량주들이 빨간 불기둥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좀 쉬자. 라고 말하며 웃을 수 있는 그날. 그 멋진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결단을 내린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고 험난합니다. 시장은 또다시 여러분을 흔들 것이고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올 겁니다. 혼자 가면 불안해서 또다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등불을 켜고 길을 비춰드리고 상승장이 오면 흥분하지 않도록 차가운 이성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친 파도를 넘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생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과거의 나를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성공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여러분의 계좌도 더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